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께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정말 잘 살아왔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엄마 고마워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정말로 당신의 삶 전체를 알아봐주는 말, 그 긴 세월을 인정해주는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셨을 분이 참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을 겁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나이 되도록 이게 뭐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1장 왜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할까? 심리학에 내면 비평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삽니다. 하나는 나를 응원하는 목소리, 또 하나는 늘 나를 다그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다그치는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자라온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잘했을 때 칭찬받은 기억보다 못했을 때 혼난 기억이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이것밖에 못해? 남들은 다 하는데 넌 왜? 자랑하면 못 써, 더 잘해야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실적이 부족하면 질책받고 가정에서는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잘하면 원래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되고 못하면 그게 티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속 응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다그치는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고 심지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시대를 살아오신 겁니다. 2장 우리 세대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잠깐 지금부터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나라에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부족한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하신 분이 많았고 원하는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처럼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없었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으며 번아웃이니 자존감이니 하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을 사신 겁니다. 그런데도 자식들 굶기지 않고 키웠습니다. 학교 보냈습니다. 집 한 칸 마련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위대한 걸까요? 화려한 훈장이 없어도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하루하루가 사실은 엄청난 용기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마음 이제는 스스로 알아봐 주셔야 합니다. 3장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 심리학에서 이야기 다시 쓰기라는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같은 삶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억해온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가족을 위해 내 꿈을 양보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텼다는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노트를 꺼내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때 나는 이런 게 힘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무엇을 해냈다. 뒤에 해냈다는 말을 꼭 붙여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그 뒷문장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살아계시니까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해낸 증거입니다. 사장 마음을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 비교를 내려놓기. 우리 세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저 집 자식은 의사가 됐는데 저 사람은 아파트가 몇 채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나? 비교는 마치 남의 집 거실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남의 화려한 거실만 보고 내 집의 어두운 창고와 비교합니다. 정작 남의 집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는 모르면서요. SNS를 보면 다들 여행 가고 맛집 가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그 뒤에 있는 눈물과 외로움은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그 희생과 인내, 그 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까지 합산하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길을 걸어왔다. 그 길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10번, 100번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로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오장 마음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오늘 하루를 칭찬하기.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밥을 차렸다면 오늘도 나는 가족을 먹였다. 잘했다. 산책을 했다면 오늘도 나는 내 몸을 챙겼다. 대단하다. 힘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면 오늘 나는 내 마음에 솔직했다. 용감했다. 이렇게 하루에 딱 한 가지 자신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너무 작은 것이라 칭찬거리가 안 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작은 것들을 수만 번 반복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 하나를 떠올리며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이 10글자가 수십 년 동안 쌓인 마음의 피로를 조금씩 녹여줄 겁니다. 육장날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나에게로. 이제까지 여러분은 늘 누군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쉬고 싶은 것은 늘 나중으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식도 독립하고 은퇴도 하고 나서야 갑자기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도 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면 드세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가보세요.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가 있다면 다시 꺼내보세요. 그 시간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이 모여 여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릅니다. 전반전이 남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나를 위한 시간이어도 됩니다. 마무리.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단지 아무도 그 말을 제때 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화려한 성공이 없어도 됩니다. 남들처럼 살지 못했어도 됩니다.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것,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수많은 것을 이겨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주세요. 어색해도 됩니다. 눈물이 나도 됩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삶이 드디어 숨을 내쉬는 소리일 테니까요. 당신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